Yeah, 가벼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나오셨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사계 선동여왕 박연미 기자. 안녕하세요. 네, 네. 거기까지만 하실 거예요? 뭐 오늘- 준비하신 멘트 없으시고?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데 예. 수해 복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힘을 한번 내보자. 오늘은 그 말씀 꼭 듣고 네, 드리고 좋습니다. 싶었어요. 우리 네. 선덕 기자님도 계속 간결해지시는데요. 그렇죠. 네, 배워야 좋습니다. 됩니다. 간결. 뭐 기왕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선동여왕 시절에 또 이 첨성대도 만드시고 그러니까요. 제가 또 항명사도 만드시고 참 과학 업적이 쪽에 많으세요. 관심이 많아가지고 건축이나 과학 이런 거. 그래. 제가 뭐 짓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명 1000명 탑을 쌓아볼까요? 1000명탑 네. 유튜브 탑으로. 그럴까요 우리? 네. 네네. 그런데 이제 가만히 계시면은 1000명 네. 탑이 쌓아지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에 귀 쫑긋 세워주세요. 오늘 4시에 2차 재난지원금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이 공개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7조 8천억 원에 대해서 일단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을 하고 내일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1조 원은 통신비로 사용이 됐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청년 취업자들에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고 초등학생 돌보는 집에 돌봄 쿠폰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겠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얼개는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여전히 형평성 시비는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비는 이제 13세 이상 전 국민한테 네. 2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 네. 그런 거죠. 1조 원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들이 많은 게요. 어차피 1조 원 줘봐야 통신사에 잠기는 돈 아니냐.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통신비 사용이 늘어나면 통신사도 통 크게 어떤 피해 상황에 대한 고통 분담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효과 별로 없다 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글쎄요. 좀 지켜봐야겠죠. 예. 선별 지급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상황이고 통신비 지급하는 대략 이제 결정이 그렇게 된 겁니까? 배 수장님? 네, 중학생 정도가 될 겁니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급하는 의미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게 위로 차원의 의미가 있다. 그래도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는 셈이니까 그래도 통신비 2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또 국민들의 고통 회복에 또 일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착한 임대료 확산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네, 올해 6월까지로 일몰이 된 대책이었는데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가 있다 하면 이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임대료 할인분의 대략 50%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 이게 6월로 종료가 됐지만 한시적으로 연장해보자. 김태년 원내대표 아니고요.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 아니더라도 지금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물주들도 알고 계시니까 같이 살아야 결국 건물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대 감안해서. 200만 원씩 네. 고위험 시설 하시는 분들이 받는다 하더라도 밀린 임대료 그렇죠. 이거 내면 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까. 한 달 월세도 안 되는 집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말이에요. 네. 박 기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배 수장님 돌봄 쿠폰 지급이나 자영업자 청년 지원책 좀 조금만 더 정확히 좀 알아볼까요?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한 80% 정도가 이번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한 3조 원 가량이 이제 투입이 되고
미취업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 6개월째 고용이 지표가 좀 낮아지는 추세거든요. 네.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게 미취업 청년들에게 한 5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많이 주목받고 있는 정책이 이겁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 한 명당 20만 원 상당의 돌봄 쿠폰을 지금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마다 교육 계정이 있습니다. 이 계정을 통해서 지급하겠다. 근데 원래는 이 계획도 이 초등학생까지 포함을 안 하고 지급을 계획을 했었는데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부모의 또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중고등학생들은 알아서 그래도 좀 생활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고 그렇다면 이 초등학생까지 포함을 해서 20만 원 상당의 돌봄 쿠폰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만 원 중요합니다. 20만 원 20만 중요합니다. 원. 이게 10만 원이면 조금 아쉬울 거예요. 예. 네. 그래도 20만 원 정도면 이거 20만 원 적지 않잖아요. 별을 그럼요. 20만 개 달아야 돼요? 별은 20만 개입니다. 네, 그래요? 20만 원 밑줄. 네, 20 통신비 2만 원.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 한 명당 20만 원. 네. 자, 청취자께서 0266님이 19시 저는 66살 할매요. 건물 청소일 해요. 일할 수 있어 감사하고요. 즐겁게 신나게 일합니다. 근데 요즘 직장인들이 도시락 많이 먹나 봐요. 도시락 분리수거하느라 땀 많이 흘렸네요. 더워요. 그래도 감사하죠.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했습니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락들 많이 먹잖아요. 네. 요즘에 뉴스에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네. 잔반이 남은 상태에서 배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께서 그걸 다 씻어냈다는 것 같아요 지금. 아유, 더우신데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저기 냉커피 한 잔 하세요. 커피 쿠폰 약속합니다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직장에서 도시락 뭐 대량으로 배출되는 세상이니까 각자 먹은 도시락은 화장실 가서 좀 깨끗하게 좀 네. 씻어서 네. 휴지통에 이렇게 분리 배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파트에도 마찬가지죠. 재활용 쓰레기 엄청 네, 늘어나지 그렇죠. 않았어요? 요즘 재활용 아니라 그 플라스틱 그 쓰레기 있잖아요. 네. 그게 한 3배 정도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우 그러니까. 엄청나요. 이 배달 음식 뭐 이런 거 많이 드시니까. 예.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의사 국가고시 관련해서 문자를 참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8914님이에요. 고생들 하십니다. 국가고시를 수험생 마음대로 정해서 치르는 국가고시가 우리나라 말고 어디 있겠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험생 마음대로 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년에 정해진 날짜에 시험을 보게 해야 합니다. 국민은 봉이 아닙니다. 꼭 읽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그 기사 보셨어요? 중국하고 인도 그 국경에서 총격전이 45년 만에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중국 군인들이 청룡 언월도를 든 사진 중세 시대에 그 청룡 언월도가 삼국지에 누가 들고 다녔던 거예요? 관우가 관우죠. 들고 다녔 관우. 관우, 예. 예. 그게 청룡 언월도가 81근이래요. 지금으로 치면 19km 정도 된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청룡 언월도를 관우가 들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관중이 소설 삼국지 쓸 때 그때 그냥 첨가한 게 아닌가 이런 거 되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관우도 우리 무겁당의 한 멤버가 들어왔어요, 되지 지금. 않을까. 네. 이 청령 언월도가 아주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죠. 네. 저기 장비에 장팔 3호라는 건 한 4m 된다는 네. 거고 관 관우의 청룡 언월도는 그보다 좀 짧을 거다 추측이 됩니다. 와. 근데 박연명 기자님, 네. 이 배종찬 수장은 관우일 것 같아요? 장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비 쪽이 좀. 보고 장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포 같다고. 아니, 근데 여포요? 삼국지에 여포는 나오는 분들은 날씬하죠. 뭐 네. 키가 다 크지 않아요? 뭐 12척, 15척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여포는 또 방천 화극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 의혹 두고 뜨겁습니다 지금. 1차 병가 당시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연장을 직접 문의했다는 문건이 나왔어요. 네, 일단 민원 씨를 통해서 일단 아들이 회복이 덜 됐는데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누군가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넣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맞는 건지 정말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전화를 한 건지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하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측이 이 관련한 자료를 공개한 상태고 이와 관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같이 뉴스 보면 공방전이 펼쳐지다 보니까 막 머리가 아파요. 지끈지끈거려. 그러니까요. 추 장관 쪽 입장은 뭐예요? 추미애 장관은 그간 국회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 민원 연락을 한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는데 오늘 출근길에도 취재진들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추 장관한테요? 네, 추 장관한테 질문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추 장관 아들 서 씨 측은 관련 폭로자하고 SBS를 고소하면서 강경 대응을 시작했어요. 네, 지금 관련한 의혹이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병가를 무단으로 늘렸다. 이른바 엄마 찬스를 썼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부대 배치에서 좀 용산으로 빼달라. 뭐 이런 청탁이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 건데 서 씨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해서 이와 관련한 폭로를 했던 그 예비역 대령하고 SBS 그리고 기자를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다가 사건을 넘기면 그 추미애 장관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서 우리가 일부러 경찰에 고발장을 넣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카투사 편한 군대 이렇게 발언했다가 사과를 했어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카투사 자체가 편하다. 편한 군대에서 뭐 병가니 휴가니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의 발언을 했다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이 카투사 이 예비역 또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명을 내고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 사과하시오. 왜 카투사가 편한 군대로만 생각하느냐. 이제 이 뚱커벨도 관련 내용을 봤는데 네. 카투사 중에서도 최전방에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훈련을 미국이 아주 또 이 훈련을 아주 좀 심하게 하는 부대가 있어요. 일부. 오. 그 부대에 소속이 되는 경우 미군들과 훈련하다 보면 더 어려운 점들이 많다. 무조건 편하다고 이야기하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단체에서도 이낙연 당대표에게 해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카투사 출신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카투사인데 아주 또 이제 근무를 잘했었나 봐요. 용산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국무총리 시절에는 우수 카투사 예비역으로 미군 부대에 초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관련 뭐 기념패 같은 거를 받게 되는데 결국 이제 우상호 의원은 뭐 좀 의미가 잘못 됐다면 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표했습니다. 뚱커벨도 카투사 출신인데 뭐 네. 상장 같은 거 안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무슨 상 받았어요? 저는 이제 주로 개근상? 아니 근무도 뭐 성실하게 했고 그런 걸 이제 미국은 좀 연례적으로 줍니다.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다 줘요? 뭐 거의 대부분 복무를 모두 다 주는 건 아닌데 네. 성실하게 하고 또 한미 간의 협력, 우호 정진. 네. 외교사 잘 다니셨구나. 저는 육군 근무하면서 상이라는 상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부럽습니다. 최고의 상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상이요? 청취율상. 아니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에서요? 네. 집중하세요. 네. 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소장, 시사계 선동영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하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국회에서 처음 점심 식사를 했어요? 네,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첫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예. 여야정 정례대화가 지금 가동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걸 되살리자는 얘기도 나왔고 또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4차 추경이 의결이 되면 내일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되거든요. 이걸 가능하면 18일까지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낙연 대표의 요청이었고 뭐 틀림없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추석 전에 지급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다만 이제 고공처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무겁당의 이 세 분이 그러니까 국회의장까지 해서 점심 식사를 하셨다 이거죠. 그렇죠. 이 무겁당의 밥사위원장이 빨리 가서 취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밥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네.
공수처 출범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여야 사이에 이제 기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기싸움이 정말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순서 때문입니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여야 간에 해동해서 특별감찰관 그러니까 청와대에 이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추천 절차와 북한 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을 진행을 하면 이 공수처의 또 정상적 출범까지도 가능한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정해져 있다. 뭐냐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진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야당에 다시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하자. 동시에 하자. 예, 일갈 타결하자라고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공은 국민의힘 쪽으로 네.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거기까지 상태다 이거죠. 네.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그 대통령 일가의 비리 혐의 뭐 네. 조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얘기하는 네. 거죠. 지금 친인척이나 공석이거든요. 측근. 네. 네. 공수처 논란은 결국 쌍방 신뢰가 부족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만 우리가 추천을 하면 이 추천하면 끝나버리는 건데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들이 그 임명하고 싶은 사람만 고집하거나 뭐 임명 안 하고 흐지부지하면 그 맛 아니냐. 그러니까 상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얘기인데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는 이거예요. 그 논란이 됐던 특별감찰관 한 번에 해결하면 일이 일사천리로 될 수 있다. 한번 믿고 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계 선동영,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